그중학교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9월 이사회에서 코로나 상태를 보면서 9월달 회에서 그 당시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9월 21일 이사회 때 그때가 제일 심한 2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저희들이 온라인 학교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사실은 5월달, 6월달부터 벌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준비해가지고 지금 뭐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두 개의 시스템을 같이 준비해가지고 지금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픈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유학생들만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극히 일부만 등록한 상태고, 외국에 있는 분들은 아예 문의가 오는데도 저희들이 아예 그냥 올해는 클로즈 시켜가지고 등록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오늘 아마 보고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2,170명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워낙 교장학회는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라서 미리 학술 쪽에서 다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학술 대회도 잘 진행될 거라고 지금 믿어 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이제 바른이 봉사회랑 학술 대회뿐만 아니라 바른이 봉사회에서 하는 일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학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잘 들으시고 기사도 좀 잘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순서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위원회, 학술위원회, 사업위원회, 바른이 봉사회 순으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위원회 말씀드릴 내용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정학회 소식을 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주시는 저희 전문지 기자님들에게 홍보이사로서 큰 감사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는 31대 김경호 회장님을 필두로 하는 집행부는 2020년 4월자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 현재까지 저희 학회의 주요 홍보 활동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치과교정학회 제53회 학술대회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를 전면 온라인 행사로 변경하였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학술 이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KBS 라디오의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였고요. 세 번째는 대한치과교정학회 홈페이지 내 지도기반으로 하는 회원정보 알림 사이트를 개편해서 런칭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전국적인 교정교학 유령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요. 다섯 번째는 학회 공식 유튜브에 회원들이 환자에게 활용할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학회는 오스템 주식회사와 업무 제휴 양해학서를 체결하였고요. 일곱 번째는 인정이 필수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이번 가을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치과 교정과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지침서를 발간하였고요. 인비절라인 코리아와 3M 코리아와 협력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교정치료의 상관관계에 관한 TF팀을 구성하였고요. 2021년 저희 교정학회와 WIOC 학술대회 일정을 확정하였고요. 2022년 저희 학회와 APOC 조인트 학술대회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서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보도자료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당하지 않는 42번 유인물에서 그 내용에 진전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카톡방에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추가로 보도자료로 배포할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 금년 12월 말에
저희 내년 2022년 저희 교정학회 연간 계획을 보도 자료로 배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위원회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입니다.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학술대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때 저희가 약속드렸던 건 두 가지였는데, 회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위기 단계 상승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두 가지 부분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 부분도 저희가 기존의 방식에 대한 입각해서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거의 유지하는 걸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학술대의 주제를 한 번 더 얘기해보면은, 교정치료하는 건 사실은 치과 치료 중에 가장 치료 기간이 긴 치료일 겁니다.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치료하게 되면 보통 6년, 8년 치료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걸리는 치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치료가 교정 치료가 끝난 다음에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치아는 이동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또 재발이 되고 그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교정과 의사는 치료가 끝나더라도 환자의 그런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주제는 패션 포 롱전입니다. 교정의사에 대한 그런 장기간에 대한 환자에 대한 열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주제로 그런 패션을 주제로 잡았고요. 그러한 재발이나 여러 가지 교정 치료 이후에 있는 문제점들은요, 네이처 앤 버스스 너추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그냥 천성적으로 그냥 유지되는 거냐, 아니면 양육이나 교육에 의해서 바뀔 수 있냐라는 사실 철학적인 제목인데요. 교정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정에 의해서 불구하고 그러한 좋은 교합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냐, 아니면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한 치료 결과가 불안할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네이처 vs 너처라는 그런 부분과 함께 이번 학술대 대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 회장님 인사말을 보면요, 역대 초유의 최초의 온라인 학술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사님들과 그리고 학술 관련된 임원님들이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학술대에 대한 일정을 보시면 여기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9월 말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학술대회로 최종 결정이 내렸고요. 저희 고민은 전체 35명의 거의 연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온전하게 온라인이 됐음에도 다 우리가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냐라는 게 제일 우선적인 과제였고요. 그 중에 11분은 해외 연자입니다. 이 해외 연자분이 뭐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 연자도 계시고, 밖에는 대만, 이태리, 미국, 근데 브라질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차들을 저희가 맞춰서 온라인을 실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시차에 대한 것도 있고, 중간에 어떤 커넥션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5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으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이미 계획을 잡았던 거를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에 녹화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해외 연자뿐만 아니라 국내 연자에 대한 강연도 사전에 녹화했고요. 전문적인 스튜디오에서 최고의 인질과 그리고 최고의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회원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보더라도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준비를 했고요. 특히 해외 연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학술대회는 동시 통역을 했는데, 동시 통역이 사실 들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번역이 그때그때 되기 때문에 용어나 그런 것들이 어렵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들이 사전에 녹화되기 때문에 자막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막 처리를 통해서 저희가 학술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사전에 자막을 또 검토해가지고요, 조금 더 편하고 이해도가 높은 온라인 학술대회로 저희가 기획과 준비를 하고 지금 마지막 단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메인 학술대회는 그렇게 5일과 6일에 진행되고요. 프리 콩그레스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11월 1일 날, 기존 학술대회는 원래 붙여서 했지만, 붙여서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참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피로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날로, 온라인 학술대 특징은 기간이 달라도요, 상당히 유리 있게 저희가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 1일로
스텝 강연과 프리콘그레스는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스트리밍은 모든 강연에서 하지만 스트리밍은 보수 교육이 인정이 되지만요. 혹시나 중간에 이제 강의를 못 들을 경우에 학회가 끝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이틀 동안 VOD로 청취도 할 수 있게 스트리밍과 VOD 방식을 동시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실시간으로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때 플랫폼상에서 실시간 Q&A를 통해서 회원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인터랙티브를 할 수 있지만 해외 연자의 경우에는 취업해가지고 사후에 저희가 학술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조금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쉽게도 구현 발표는 사전에 공지에 의해서 저희가 온라인 학술대로 변경되면서요. 포스터 발표로 변경됐고요. 기존 포스터 발표는 이 포스터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벤트 스케줄은 저희 기존에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온라인 홈페이지에 계시는 것처럼 11월 1일날 프리콘그레스 스텝 강의이고요. 11월 5일날, 6일날 야일간을 거쳐 온라인 학술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리콘그레스는 5분의 연자가 11월 1일날 2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저희가 스트림 방식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니스쿨에 대한 직영 있는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 부분은요. 메인 학술대회는 저희가 학술대 기존 프로그램에 맞춰서 양 채널, 2채널로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되고요. 강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점심시간이 좀 줄어들었고 중간에 이제 전시 부스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회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축소되고 온라인 광고로 대체되면서 프로그램이 조금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온라인 강의 시간을 조금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60개인 경우는 저희가 한 45분 정도로 줄여가지고요. 실제 여러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학술대가 끝난 다음에도 본인의 이제 보통 교정 환자가 오후 저녁 때쯤 환자가 많기 때문에요. 학술대에 참여하면서도 본인이 오후에 그런 진로 업무도 찾을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 양일간에 거쳐서 저희가 2채널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각각의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해외 연자의 한 분에 대한 특강 연자, 브라질과 국내 연자들 섞어서요. 저희가 교정에 있어서 제일 화두인 그런 주제를 저희가 잡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일 심포지움이 저희가 이제 경연이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 한국에서 주최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학술대로 변경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본 측과 얘기를 했고요. 일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서로의 릴레이션십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온라인 심포지움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신 그런 교정 지변에 대한 몇 가지 세션이고요. 해외 연자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희의 그 인사이자 그 원로 회원이신 교수님들의 베테랑 세션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 교정에 대한 그런 최신 단연도 저희가 이태리와 미국에 있는 특강 강사를 초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수면무호흡이나 코골이에 대한 주제도 이번에 특별하게 세션을 만들어서 스탠포드에 있는 그 교수님과 그리고 국내 연자분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돌출에 대한 치료에 대한 최신 지변에 대해서 국내 연자와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특강 연자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신 선천 프린트에 대한 그런 접목에 대해서 교정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최신 기법에 대한 소개 시간이 있고요. 스위스에 계시는 그라프를 또 추첨해서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 강연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정혜석 교수님께서 이번에 무엇이 강의 지혜로 부추기는가에 대한 요즘 이슈인 부분들을 윤리 강연으로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교정학회에서는 매년 학술연구 과제를 발표하는데요. 저희가 교정학회와 바른봉사에서 저희가 이제 학술대 과제를 선정하는데요.
요즘 중장년층에 대한 교정 치료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학술연구 과제 발표가 정정 교수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교정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체중이 증가하는지 줄는지, 그리고 심지어 보호자분들이 교정 치료를 받으면 키가 멈추지 않나요? 막 그런 좀 근거 없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학술 과제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요. 그런 재미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과제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학술상은 김인주 교수님께서, 아산병원 김인주 교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관성학술상을 선정하지 못했을 때 이제 시기였는데요. 최종적으로 경영훈 교수님께서 올해 관성학술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학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학문적으로 해주신 그런 회원들한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상을 받으시면서 특강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텝 강의에 대해서는 네 분의 연자분께서 다 재미있는 주제로 위생사들 대상으로, 교정 위생사들 대상으로요 강의를 준비했고요. 위생사 협회와 사전에 이야기가 돼가지고 해당 교육은 보수 교육이 위생사분들한테도 인정이 됩니다. 네, 이거는 주요 일정은 현재 지금 다 끝난 건 10월 23일날 지금까지 내일이죠. 내일까지 등록 마감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지금 등록에 대한 현황은 2,000명 넘게 등록을 한 상태고요. 내일까지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면 아마 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학술위원회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치과 교정사 학술대회 온라인 기자재 전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과 교정학회는 9월 21일 날 온라인 전면으로 전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 시 강의는 사전 녹화가 되고요. 온라인 송출되고 학회 당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송출되고요. 주말에 VOD 방식으로 재송출이 됩니다. 온라인 기자재 전시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강의 전후에 동영상 광고가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자재 부스 사이트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전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학술대 홈페이지에 배너와 팝업으로 업체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화면이 진행이 될 때 옆에 로고가 노출돼서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기자재 전시 상품을 학회에서 마련한 종류가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5가지 종류의 상품을 마련하였고요. 각각의 그 신청 금액은 우측에 기재된 것과 같습니다. 3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이 있어서 업체들이 그것을 보고 선택하시면 거기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온라인 부스 사이트를 만들어서 업체명을 링크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온라인 강의 화면 시 업체 로고가 노출되는 것은 브론즈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그리고 학술대 홈페이지 팝업 광고, 배너 광고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 상품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콩그레스 강의 전후와 메인 학술대 강의 전후에 다이아몬드, 플래티늄, 골드는 15회, 10회, 5회 이내에 온라인 광고를 송출한다라고 처음에 계획을 잡고 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20회, 15회, 7회 이렇게 이제 그 광고할 수 있는 스팟이 더 늘어나서 조금 조절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기자재 전시에 대한 신청은 지난 10월 15일 날 마감이 되었고요. 총 30업체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나, 플래티넘 하나, 골드 7, 실버 3, 브론즈 18 업체가 신청을 해주셔서요. 지금 자료를 어저께까지 다 받았습니다. 먼저 온라인 부스 사이트를 보시면 부스 신청 상품에 따라서 가독성의 차이를 좀 두었고요. 업체 로고를 클릭하면 그 로고를 클릭함과 동시에 업체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광고 PDF 파일이나
제출한 동영상 광고로 이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 브론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금액인 50만 원서부터 개수에 따라서 20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좀 영세한 업체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품도 개발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부스 사이트는 올 학회 끝나고 나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KAWO의 학술대 홈페이지가 바로 오픈이 될 예정인데 그 학술대 홈페이지에 연계돼서 매년 신청 받을 때까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회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업체 로고를 클릭을 하는 것을 회원들에게 스탬프 기능을 만들어서 의무화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개의 로고 배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무적으로 20개 이상을 클릭을 해야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업체들의 로고를 광고 사이트를 많이 클릭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이벤트도 구성해 봤습니다. 실제로 구현될 온라인 부스 사이트인데요. 다이아몬드, 플래티넘은 이제 조금 상단에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요. 골드, 실버, 브론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의 로고를 클릭을 하면 그럼 이 업체에서 제공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광고 사이트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방문을 하면 그 방문한 자리에 이렇게 스탬프가 찍혀서 20개 이상 찍어야지 자동적으로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무사항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탬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학회에서 방송될 온라인 강의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강의 화면이 나가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공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업체 로고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는 동안 그 업체 로고를 계속 보시면서 광고를 할 수가 있고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구동되고 있는 학술대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팝업이 이렇게 떠 있어서 지원해 주신 업체들의 감사를 표시하는 배너가 지금 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비자라인, 신흥, 큐빅 여기가 이제 롤링이 됩니다. 롤링이 돼서 그 안에서 이제 또 신청하신 그 티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업체를 노출시키는 그런 광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 콩그레스랑 메인 학술대 강의 전후에 이제 온라인 광고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까 학술이사님이 보여주셨던 강의이고요. 그 강의 전에 2개나 4개 정도의 광고 스팟을 만들어서 어떤 업체가 자기가 여기를 선택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이제 한국 3M, 뷰노, 강남데이콘, 인비자라인 그 온라인 제출한 온라인 광고가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4번 30초 동안 한 업체당 30초 동안 광고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미 광고에 대한 동영상 광고는 다 취합을 했고요. 업체당 30초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개수는 5개 이내로 자유롭게 제출하실 수 있어서 원하는 스팟에 원하는 광고를 업체가 선택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업체를 홍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판매하거나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제출하셨으면 동영상이 송출이 되는 것이고 PDF 파일을 롤링을 해서 만들어서 주셨으면 그거를 그대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다이아몬드는 20회, 20회, 플래티넘은 15회, 골드는 7번 정도 강의 도중에 광고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2,000명이 넘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해야지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고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일찍부터 준비를 했고 열심히 홍보한 결과 많은 회원들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요. 업체들도 다행히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지금 온라인 부스 사이트가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온라인 기자재 전시라서 많이 애로점도 있고 또 애로사항도 많은데 업체들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이 봉사회는 사단 법인으로 인정받은 교정학회를 지원하는 단체고요. 교정학회가 좀 수행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른이 봉사회의 총무이사님이신 김영석 이사님께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른이 봉사의 총무이사 김영석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딱딱한 주제들이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우리 기자님들께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자님들 다 잘 아시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4개의 큰 사업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 사업들을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회와 우리 법인이 사단 법인이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들을 저희가 선택해서 이 사업들을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교정 치료를 배우기 위해서 꽤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교정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바른이 봉사회에서는 이렇게 장학생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 돈들이 이 장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차정열 학술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학술연구 과제가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영역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영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영역을 저희가 이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이 주제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1,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기자님들이 매년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 사업입니다. 2003년에 저희가 23명으로 시작해서 올해 110명까지 해서 꾸준히 이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누적을 해보니까 올해까지 1,463명의 학생들이 저희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교정치료 저희가 한 적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누적된 학생들에게 치료한 비용 산출해 보니 약 한 73억 정도의 사회적 기여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기자님들과 공유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이 재단을 통해서 어떤 서류 심사를 하기 위한 서류를 받습니다. 이 서류 중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태국 사람이고 어떤 아이들은 아빠가 필리핀 사람인데 엄마도 추방당하고 아빠는 또 돈을 못 벌고 해서 한 아이가 어떤 시설에 가 있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탈북하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을 주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재단에서 어떤 학생들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 학생들한테 어떤 치료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 곳곳에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저희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번 임기 동안에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저희가 재단에 의견을 전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올해도 다문화 가정에 있는 청소년은 7명 북한에서 이탈한 가족에게 1명에게 해서 2020년의 사업 성과는 총 110명 누적된 사업 성과는 1,463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110명의 선생님들이
고생을 해주셨고요. 이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 사업을 제가 2년 동안 주무를 했기 때문에 모든 이사님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애착이 있으시지만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학생들이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 매년 재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저희가 보고를 받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케어해 주신다는 거는 단순히 2년 동안 교정치료가 끝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이 넘게 교정치료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 사업에 애써주신 이두임 회원님과 임준기 회원님께 올해 학술대 기관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셨고요. 다들 유명하신 분들이셔가지고 부회장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영역을 떠나서 일개 회원으로서 그동안 제일 많은 수고를 해주신 두 분께 제가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싶은 노력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정치료도 알리고 싶고 부정교합도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싶은 노력들입니다. 사실 우리 홍보이사님이 다 하고 계신 일들이긴 한데 그동안과 달리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더 국민들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다방면의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매년 저희가 나눔을 꿈꾸는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오찬 행사를 학술대 기관 동안에 가졌는데요.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도 이런 오찬 행사를 가져야 돼서 캐치프레이즈를 저희가 나눔을 꿈꾸는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로 바꿔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1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동시에 작년에 저희 교정학회 60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60년과 10년이라면 그래도 6분의 1의 직분은 생겼으니까 항상 기사에 3줄만 써주지 마시고 한 페이지를 좀 여유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회원님들한테도 알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원님들이 좀 더 바른지봉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자님들한테 많은 관심과 애정 제가 당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자세한 진행이 차차 이루어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의 수면 무호흡증과 교정치료 상관관계에 관한 TF팀 구성도 사실 이번 이사회에서 이 구성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비인후과의 어떤 전문의들이 수면 무호흡증은 다루는 과들이 저희 치과뿐만이 아니라 치과 안에서도 구강내과와 또 여러 과에서 다루고 있고 메디컬 쪽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각각 좀 프로토콜도 좀 틀리고 하는데 저희 이제 교정과에서 이비인후과 쪽에서의 어떤 그런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박할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희대 교정과 교수님이신 김수정 교수님을 TFT 팀의 팀장격으로 지금 국제이사님 맡고 계신데요. 김수정 교수님께서 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떤 타과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TF팀을 구성시켰고요. 이것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지체 없이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연구위원. 이거는 저는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이거는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기 부회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간사를 임성원 교수님께서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한 10여 분 정도의 지금 위원이 위촉이 되셔가지고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 대면 위원회는 지금 한 번 정도 열린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거는 다 지금 기초 조사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 학술
일반 학술 연구 과제에 이제 그 임성훈 교수님께서 연구 지원비를 이걸로 받으셔가지고 아마 연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회 학술 대회에서 그 학술 연구 과제 연구 지원비가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임성훈 교수님께서 받으실 거고요. 수술한다든지 예를 양악 수술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수술할 때 혹시 그런 게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또 교정 치료를 하게 될 때 발치도 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정하고 관계되는 그런 수면무호흡증과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주로 연구를 하고 주로 이렇게 입증을 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번에 TF2를 만든 겁니다. 약간 그쪽이랑은 근본적인 거는 일단 같을 수 있는데 주로 우리는 이제 교정하고 관계되는 구정기압이라든지 치료하고 관계되는 쪽으로 지금 TF2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생각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제 치과 수면학회랑 지금 제가 수면학회 또 학술이사 같이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재 그런 이제 저희는 저희 학회들을 하지만 이 수면이라는 게 협진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보통 그 턱장치, 턱 전방 이동하는 장치를 코골이 장치를 끼게 되거든요. 근데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 교합이 변하기 때문에요. 그게 교정 의사도 그러한 교합의 변화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같이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식약처에서 그 코골이 장치에 대한 인상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부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성위원이 수면학회에 계시는 이제 교정과 교수님과 그리고 구강내과 교수님, 구강내과 교수님, 세 전문가 교수님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랬는데 그 해외 연자들께서 상당히 강의 내용이 누출되는 것에 대해서 그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회원님들 같으면 그런 불법 녹화나 불법 유출 이런 게 상당히 우려가 떨어지지만 혹시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됐을 때 아까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단 녹화해서 시간에 맞춰서 보내드리고 또 VOD로 또 한 이런 방식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는 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저희 강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호평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좀 훌륭한 강의들을 모아서 추후에 오픈해서 VOD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내년도 학술대회는 꼭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더더구나 WIOC라는 거랑 공동 개최를 하게 돼 있고 해외 연자매도 20몇 명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상황이 돼서 그런 예행 연습 겸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좀 많은 인용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비윤리적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인 요청이나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평가 점수가 실제 좀 낮아지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일단 빠른 시일 날에 출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쟁 학술지가 지금 이제 편집해서 출간한 학술지가 아니고 온라인 학술지가 지금 저희 경쟁 학술지입니다. 점점 온라인이 되면서 학술지가 빨리 인쇄가 되고 빨리 출간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용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학회 내에서 고민 중이지만 그러한 편집과 그리고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선진화하고 그리고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좀 더 양성해서요. 그러한 편집부터 출간까지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이나 그런 것들을 또 젊은 위원들과 그리고 해외에 있는 위원님들을 많이 섭외해가지고 심사에 대한 기간도 단축하는 그래서 좀 더 빠른 출간과 다양한 주제를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한다고 저희 편집이사님께서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그 방식으로 했을 때는 문제풀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저희 실시간 방식은 그 문제풀이 과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정하나요? 접속 시간으로? 예, 그래서 매 강연별로 체크인과 체크아웃 버튼이 있어서 그래서
각 강연별로 실제 본인이 들은 시간, 그게 하나하나 강연이 모아져서 전체 이틀 동안 몇 시간 이수했는지 다 통계 잡히게끔 프로그램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게 학술대 등록비에는 요장과 동일한 분도 네. 동일. 사전 녹화 촬영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많이 들어갔거든요. 싸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는 이제 또 오프라인 행사에 관련된 게 주려고요. 근데 학술 행사 자체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또 이제 새로운 지출도 늘고 또 기존에 이제 뭐 장소 대여료나 이제 그런 건 좀 줄어들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저희가 보통 이제 다른 소규모 학회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뭐 줌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저희는 이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안정적으로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3,000명 정도가 접속을 해도 문제가 없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 시스템 강의 화면이 일반 그냥 단순히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워터마크 처리를 해서요 접속자가 본인의 이름과 그 저게 이제 그 위에 워터마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녹화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게 같이 녹화가 워터마크가 되기 때문에 누가 유출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게 그 연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시간 그 질문창은 어떻게 돼요? 옆에 광고가 붙으면 질문창은 보통 채팅으로 네, 채팅창 형식으로요. 바로, 밑에 네.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동영상과 배너와 그리고 밑에 채팅창이 같이 진행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지역 학술 대회에 원래는 지역 분들만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전국 단위로 하게 되니까 등록 인수가 늘어나죠. 등록 인수가 늘어나니까 사실은 등록비를 이제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는 어차피 등록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게다가 비회원 등록은 또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등록자 면에서는 더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비를 낮추고 싶어도 사실은 낮출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 학생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대놀이라는 그 오스테미 자회사의 어떤 그 플랫폼을 좀 이용하게 되었고요. 그런 걸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업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자님께는 제가 혹시 보도자료 배포하는지 확인해 보고 여기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만 못 봐도 어른분만 조금 듣겠습니다.